예전에는 사실 피부과가 젊은 여성분들이 미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만 이용을 하셨다면 네. 지금은 사실 100세 시대거든요. 예.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에 60대가 노인이셨으면 지금은 노인 전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중년분들도 많이 피부과를 오셔서 피부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요즘 TV 틀면 나오는 게 피부 좋아지는 방법 막 이러면서 좀 많이 소개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피부 좋아지는 비법을 뭔가 데이터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 우리 최재원 박사님. 네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상에서 보여지는 그 미녀의 그 아름다움, 이 여성에 대해서 네. 나타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피부에 관한 사람들의 그 관심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과거에는 피부의 연관 키워드로 그 미녀의 대명사였던 이 클레오파트라의 그 맥주 목욕, 예. 그리고 또 양귀비의 소변 세안. 이런 속설에 아주 궁금해했다면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동안이나 피부가 좋은 연예인들의 그 비결로 알려진 일일 일팩, 혹은 또 송혜교의 우유 세안, 또 고현정의 솜털 세안처럼 이 연예인 피부 비결이나 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라는 점이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좋은 피부를 유지하려는 여성들의 관심과 노력은 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 누가 뭐 한다고 네. 하면 꼭 따라해보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게 그 고현정 씨가 누가 이렇게 샴푸를 할 때 눈을 안 감는데. 김혜수 씨가 샴푸를 할 때 눈을 꽉 감으면 여기 주름이 생기니까 약간 한다고 해서 저도 안 감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엄지에게 묻는다. 스타들의 비법이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는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확실하게 비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최화정의 물세안법 괜찮을까요? 물세안법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정제를 쓰지 말고 물로만 하라는 거죠.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네. 하루 전날은 정말 왜 자기 전에는 꼭 비누 세안도 하고 클렌징도 여러 번 네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네. 굳이 이런 왜 아무래도 화학적인 그런 제품은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때로는 물로만 네. 세안하는 거. 아, 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말 잘 먹혔나 봐요. 왜냐면 저는 아침 저녁 아니고 그냥 손 씻을 때 있죠. 밖에 나가서도 손 씻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그럴 때도 그냥 세수해요. 물로만. 되게 자주 그래요. 아침에도. 안 발라요? 로션? 안 발라? 안 발라. 아침에도 일어나서 비누 안 하고 잘 때, 그러니까 잘 때만 좀 샴푸하고 뭐 비누 쓰고 이런 거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물로만 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자주 했어요. 밖에서도. 메이크업 안 했을 때는 그냥 왜 남자 더우면 푹푹 하는 것처럼 네. 물 세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피부가 유지되나 봐요. 난 뭐 발라야 돼서 안 되는데. 네? 뭘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어떤가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물로만 세안하는 것이 좋다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따라 했는데 네.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로만 세안을 했을 때 깨끗이 제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 세안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사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피부는 일을 합니다. 피지와 유분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예. 계속 피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유분기가 겉돌게 될 수 있어서요. 그때 물 세안으로 깨끗이 제거가 안 되면 그게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는 세정제를 사용하셔서 아침에 세안을 하실 걸 권해드리고요. 정말 나는 많이 건조하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안제가 딥클렌싱이나 스크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이제 보습력을 강화된 세안제가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셔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왜냐하면 저녁에 많이 바르고 주무시게 되면은 그게 남아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따라서 맞춰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질문은 뭘까요? 송지효의 수분 비법, 바세린 바르기 괜찮을까요? 아니 송지효 씨가 바세린을 바르는 거는 바세린 유명해요? 저거는 얘기인데. 바세린은 약간 뭐 텄을 때 바르거나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연성 씨 들어가
나왔어요, 얘기? 저도 사실 예전에 좀 저 이렇게 바세린을 바르면 괜찮다고 해서 저도 좀 종종 썼었어요. 근데 네. 그 바세린이 석유로 석유로 만든 광물성 오일. 성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다라는 이런 친구들의 지인 얘기 듣고서는 예. 그 이후엔 저도 그걸 안 써요. 윤성 씨는 바세린을 한번 발라본 적이 있고 조양희 저 씨는 같은 경우에도 한채영 씨가 어느 날 잡지에서 이렇게 보는데 한채영 씨가 눈가 주름을 막기 위해서 뭐 바세린을 바른다 해가지고 이거구나.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예뻤던 거구나 해서 막 따라했는데 아닌가요? 했었어요? 네. 아닌가요? 지금 솔깃해서 나 바세린 이제 사야겠다. 이제 사러 가야겠다 이랬는데 아닌가요? 어떨까요? 모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바셀린은 원래 상처나 화상 치료할 때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연고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근데 보습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바디케어나 립케어 제품 같은 화장품에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너무나 밀폐력이 강하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하신 경우에는 모공을 맞게 돼서 뾰루지나 여드름이 유발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네. 여기 눈가에만 살짝 바르시는 정도? 얼굴에는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욕실에서 화장품 보관 괜찮을까? 나도 그러는데. 뭘 욕실에서 욕실에다가 그 놓고 딱 세수하자마자 그냥 바로 아니, 샤워하자마자 바로 그거는- 따따따따따 바로. 무슨 얘기예요? 저는 뭐 아니 편하려고 그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실에다 두는 거죠. 방에다 두지 않고 욕실에 파우더룸에 둬야지. 뭐 토너, 로션, 다 크림 있어요? 다 거기다 놓고 쓰거든요. 왜요? 아이크림. 그 이유가 빨리 바르려고? 이렇게 물기가 마르기 전에 빨리 수건으로 하고 바로 이렇게 바르려고. 이거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안 후에 약간 예. 그거가 날아가지 않게 막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가 막 차에 하나 막 화장실에 하나 보이는데 미스트가 막 다 있거든요. 습도가 높은 욕실은 사실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장품 보관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세안 후에 이제 빠른 보습을 피부에다 주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화장품을 화장실에 두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화장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또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화장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이 번식하거나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장실에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서랍, 그러니까 문이 달린 서랍에다 보관을 하시고 또 개봉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안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안이 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얼굴에는 약 60개의 근육이 있고요. 그중에서 한 35개, 약 35개를 이용해서 그 표정을 짓습니다. 굉장히 과도하게 근육을 사용하시게 되거나 습관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주름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표정 왕을 한 분 좋은 거. 예, 좋은 말씀을 건가? 드리자면 표정 근육을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시는 쓰는 분들.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군지 알 것 같아. 언제냐 우리 짐 캐리 한 명 있잖아요. 예, 알것 같아. 그럼 뭐 자, 홍록기 씨 예. 화면으로 준비한 게 있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너무 웃겨. 오, 눈가주름, 팔자주름, 미간주름, 이마주름. 이 표정에서 다 주름이 잡힌다는 얘기네. 거의 교과서적인 주름의 모양을 피부과 교과서에 실려도 되실 정도로 완벽한 주름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무표정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코믹 영화 볼 때도 일부러 이렇게 영화관에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저 이렇게 웃을 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웃을 때? 나좀 웃기지 마. 그러지 마, 웃기지 마. 주름 이건가요? 안 내기 위해서, 안 생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해도 과도하게 사용을 하지 않아도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근육에 긴장을 주고 또 활력을 주기 위해서 페이스 요가를 통해서 얼굴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 요가. 뭐 페이스 요가라고 하면 얼굴로 하는 운동이겠네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약간 우리 취해질 그거 각오 좀 하고 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예. 잘못된 방향으로 뭉쳐있는 근육, 이렇게 입가로 처지는 근육들을 위로 당겨주는. 사실 우리 얼굴의 근육은 이렇게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으로 있어서요. 네네. 요쪽 중안면의 근육이 발달하는 게 예쁘세요. 여기 사과같이 웃는 얼굴, 광대에. 그다음 입꼬리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요거
아나운서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요 볼펜 입에 물고 연습하시는 거. 네. 요거를 입에 무시고 입꼬리를 입술을 이걸 닿지 않게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입꼬리를. 네, 이거를 물고 입꼬리가 여기에 닿지 않게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 상태만으로도 사실 이쪽으로 근육이 다 당겨 올라가 주셔서 이렇게 물고만 있어도 목까지도 당겨지는 느낌 드시죠? 그런데요? 네, 사실 이게 눈은 왜 커지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긴장이 얼굴에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얼굴의 턱 라인과 목 라인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육이. 그래서 중력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처지는 그 근육들을 위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을 네, 천장을 한 번씩 바라봤다가 내려줬다가 이렇게 천장을 바라봤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1분씩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시고요. 1분씩이요? 1분씩이라면 그러니까 위를 보고 1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위아래로 해서가 1분. 그러니까 위에 30초, 아래 30초. 네, 위로 활자주는 더 깊어지지 않나요? 입꼬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셔서 그래서 윗꼬리를 당겨드리는 입꼬리가 볼펜에 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동작을 하실 때 1, 2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 네. 5회씩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5회씩? 네, 그러면은 사실 15분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간단한 동작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틈틈이 해주시게 되면은 예쁜 입꼬리 수술 안 하셔도 저렇게 이윤성 씨처럼 예쁜 입꼬리를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해도 되죠? 네, 딱딱한 그냥 이런 바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기분 어떠세요? 다들? 뭔가 위에서 당겨주는 느낌. 힘들어지는데? 아픈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주 하다 보면 아픈 게 없어지고. 그럼요. 네.